일교차가 심한 한 주였죠. 이렇게 기온차가 많이 날 땐 금방금방 무기력해지기 쉬운데요. 그래도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기운 잃지 마시고요. 한 주간의 IT 소식으로 이번 주 알짜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9월 23일부터 업데이트를 통해 전달되는 WGA 알림 기능을 통해 불법 윈도우 XP 사용이 확인되면 PC 바탕화면이 검정색으로 바뀌는 윈도우 정품 혜택 알림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성능 주기억 장치인 DDR3 D램 메모리를 탑재한 데스크탑 및 노트북 PC 출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출시된 인텔의 센트리노 2에 이어 최근 소니코리아와 한국 후지츠도 DDR3 D램 메모리를 탑재한 노트북을 출시하기 시작하는 등 국내외 PC 제조사들의 제품들이 앞다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 19일 열린 개발자 회의에서 한 달 내 노트북과 데스크탑 PC, 서버, 워크스테이션용 SSD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텔의 한 관계자는 기존 업체보다 성능과 가격 면에서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며 본격 SSD 사업 진출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젠 비행기에서 휴대전화에 이어 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세계 최초로 비행 중 무선 인터넷 시스템을 기내에 설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오는 2009년까지 델타 에어라인 등 여러 항공사로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수스가 프리미엄급 넷북 판매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떠돌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아톰 프로세서와 최고 320GB의 하드디스크, 그리고 알텍 랜싱의 스피커도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아수스가 곧 발표할 예정인 N10에 대한 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터치스크린을 이용한 IT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한일 기업 간 패널 경쟁이 뜨겁습니다. 최근 LCD 패널과 터치스크린 패널, 그리고 터치 센서 구동칩을 일체화한 내장형 제품 개발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유일하게 양산 제품을 선보이며 샤프와 TMD 등 일본 업체들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풀 HD TV 저가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50평의 대형 풀 HD PDP TV가 120만 원대로 진입하는 등 고급형 제품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니콘 이미징 코리아는 지난 27일 세계 최초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DSLR 카메라 D90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D90은 니콘의 DX 포맷 플래그십인 D300의 고성능 고화질의 성능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D80의 경량 컴팩트 바디에 세계 최초로 동영상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진 애호가부터 초급 유저까지 한편 하루 전인 26일에는 캐논 코리아 컨슈머 이미징이 EOS 40D의 후속작인 EOS 50D를 전 세계 동시 발표하는 등 DSLR 시장은 새로운 카메라들의 잇따른 출시로 한층 들뜬 분위기입니다. 최근 휴대전화에 위피 탑재 의무 조항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피를 탑재하지 않을 경우 손쉽게 외산 브랜드 제품이 유통될 수 있어 다양한 단말기를 국내에 유통하기 원하는 업체들은 위피의 미탑재를 희망하고 있고, 반면 이 경우 모바일 CP들은 각각의 단말기가 따르는 규격에 맞게 모든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야 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출시 국가를 추가로 발표했으나 이번에도 한국은 지역 명단에서 제외돼 위피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국내 휴대폰 업계에 또 다른 고민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산 휴대폰 공세 속에 이동통신 업체들이 충전기 통일 문제 등 정작 실용적인 측면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펜텍과 LG전자가 20핀 표준 충전기 인증을 받는 등 충전기 통일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상의 소문으로 알려져 온 신형 PSP에 대한 소식이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공식 발표됐습니다. 이 신형 PSP에는 마이크가 내장되고 LCD 밝기와 색상이 향상되는 등 유출됐던 이미지와 동일한 제품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너럴 모터스가 10월 파리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일 차세대 글로벌 컴팩트 차량인 시보레 크루즈 모델의 외부 디자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GM 대우는 이 차량을 라세티 후속 중준형 모델로 오는 11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요즘 IT 업계에서 초저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초저가 노트북, TV, 저장 장치에 이어 이젠 데스크탑 PC도 저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원인과 동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싼 값에 PC를 사려면 조립 제품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부품을 조합해 만드는 조립 PC 외에도 중대기업들도 저가 브랜드 PC 양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제품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업체 간 경쟁에도 가속도가 붙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렇게 나온 데스크탑 PC의 가격은 중견 업체의 제품이 30에서 40만 원대, 그리고 대기업 제품은 50만 원대입니다. 앞서 말한 조립 PC는 10에서 2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지만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한 번에 편리한 AS를 받기 원하는 소비자는 브랜드 PC 구매에도 눈을 돌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저가 노트북들이 50만 원대부터 출시되고 있어 높아진 물가로 인해 불안해진 소비자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고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름 내내 신나게 놀던 학생들도 이젠 다시 책상 앞에 앉아야 할 때인데요. 지금이 바로 한 학기의 공부 계획을 세우는 가장 적절한 시기이기도 하죠. 그럼 이번 시간엔 공부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동영상 학습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PMP들은 5에서 7형의 넓은 화면 크기와 넉넉한 하드 공간, 그리고 어디서든 무선 인터넷을 통한 자료 검색이나 인터넷 강의 수강 등을 할 수 있어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배터리 유지 시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최대의 장점은 휴대성입니다. 두꺼운 사전 대신 수십 종의 컨텐츠를 담은 전자사전도 이제는 외국어 공부의 필수 제품으로 꼽힙니다. 요즘엔 필기인식과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사전이 인기입니다. 공부 시간에 집중력을 배가시켜주는 MC 스퀘어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집중력 향상 기기인 MC 스퀘어는 최근 KTF의 한 휴대폰에 내장된 채로 출시되기도 했는데요. 보통 오락용으로만 알고 있는 닌텐도 DS도 영어회화, 받아쓰기, 터치스크린을 통한 게임용 프로그램들이 있어 일석이조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집중력 강화와 두뇌 개발, 상식 퀴즈 등 콘텐츠도 다양합니다. 지난주 개강으로 본격적인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자사전과 어학기 등 학습기기를 찾는 소비자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자사전은 어학 공부의 필수품으로 대학생과 수험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자사전은 단순한 사전 기능 외에도 동영상 재생과 mp3 뿐만 아니라 지상파 DMB 수신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PMP엔 전자사전이 들어가고 게임기엔 두뇌 발달 콘텐츠가 내장되는 등 요즘은 다기능 IT 기기들이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휴대폰 속에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이 내장된 것처럼 이렇게 휴대용 기기에 학습 도구가 장착되어 가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졌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깊어진 가을과 함께 9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